네, 안녕하세요. 이미 최 교수님이 중요한 문제들을 다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자료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그냥 쓴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국 때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이 법치국가가 되려면 우리가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현실에 접하면서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아요. 마이크 좀 가까이. 우리가 진짜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제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아마 곧 1, 2주 안에 판례를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를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하해야 되는데 그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하를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 절차들에 따른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헌재가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우리 탄핵 심판을 심의하고 있냐 봤더니 대략 5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성이 절차가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포고령 위헌.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활동 금지인데 이거는 기자들이 저한테도 초창기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비상계엄은 사실은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때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국회 본회의장 장악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소식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일단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라든지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이 5가지를 지금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과연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듭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사법작용을 하는 사법기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정치적 재판하는 정치기관이 아니거든요. 정치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판단해가지고 적용하든지 적용하지 않든지 위반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졸속적으로 신속하게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금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 과연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란죄 부분을 삭제해서 각하했는데 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또 고소당한 사람 조사는 불송부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32조 단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특히 헌법기관은 실정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실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심판이 중단됐을 겁니다. 실정법을 위반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하면 사실 헌법재판소의 직무집행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돼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의 대상인데 국회가 사실은 작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조서의 정면 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잘 아시겠지만 피소추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헌법에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 법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의도로 이 법치 질서를 유지하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법치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헌법재판은 이미 뭐 얘기를 다 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탄핵 심판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이게 사실 우리 헌법 체계가 87년에 개정할 때는 잘 몰랐는데 사실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뽑는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근데 한쪽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해놓고 한쪽은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리 원칙이 있어서 균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권력 분리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을 해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미 현재도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느 기준에 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지금 아주 속전속결로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봤습니다만 지금 이 촉진 난국에는 헌재와 국회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에서 투표 불성립이라는 이상하게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탄핵 소추 성립을 절차를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사실. 그다음에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것도 이거는 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도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청구인, 피소추인의 다음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것도 이것을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명백한 것은 다른 것은 뭐 해석으로 한다 안 한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이 재판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적용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 뭡니까?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적인 합헌성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재 재판관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재판 진행을 갖다가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내세우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절차를 사실은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은 사실은 무효입니다. 사실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각하고 기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법을 위반한 재판관이 그 재판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요. 자신들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한 것을 정상적인 상호작용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이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헌법 재판 작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나 국가기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처럼 스스로 헌법을 실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헌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뭔가를 잘못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법을 보는 재판관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단돼야 됩니다. 사실. 중단돼야 되는데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법치국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흔여 재판관 후보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헌법 111조 2항 3항을 보시면요.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가 나타나요. 이거는 있을 수 없고요. 헌법에 대한 심사를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과거에 결정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말이죠.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 재판관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 대표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서 3명 선출하는 것 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대표로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한이고요. 헌법상의 권한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만드는 것,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제 주장이다. 당신만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헌법을 규정을 바꿔야죠.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뭐 국회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진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이제는 선택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헌법의 수호주자는 남을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사라질 것인지 아마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